안녕하세요, 박광철입니다. 여러분들 슬로우 푸드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패스트푸드의 반대말인데요. 이 전통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낸 음식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슬로우 푸드가 서양에서는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민족에서는 옛날부터 즐겨 먹었죠. 사고를 오랫동안 끓여낸 곰국이나 설렁탕, 청국장 이런 음식들. 너무도 빠른 시대에 이 음식을 통해서 한번 여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 시작해 보겠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만나면 실루엣 사진이 나온다. 라인을 살리고 싶다면 실루엣 효과를 입혀보자. 포토샵으로 나만의 멋진 실루엣을 찾아보자. 이와 함께 역광 사진도 보정해본다. 사진을 맨 처음에 배울 때 꼭 찍고 싶은 사진, 실루엣 사진이 있을 겁니다. 멋진 노을 배경에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거먹히 이렇게 처리하는 실루엣 사진. 그리고 또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이 햇빛과의 어떤 조명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역광 사진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포토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강의해 주실 임기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실루엣 사진 참 멋있기도 한데요. 이 포토샵으로 그러니까 실루엣 사진이 아니더라도 실루엣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명하게 나오는 사진들 중에서 이렇게 뒷부분, 배경 부분은 강조하고 인물이라든지 또는 어떤 물체 같은 것들을 실루엣으로 처리해서 좀 색다른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역광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렇게 실루엣으로 처리돼 버려서 나오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정해서 색다르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일반 사진을 실루엣으로 전환하는 게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역광으로 되어 있는 거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는데요. 둘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해보시면 자기 자신이 이건 어렵다, 아니면 이건 쉽다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비포 애프터 사진 보면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어 볼 예제가 실루엣 사진을 이제 효과를 연출을 해보는 기법인데요. 자, 먼저 실루엣 사진 전 사진, 그러니까 디카로 막 찍어서 컴퓨터로 불러온 사진이고요. 그래서 하늘 같은 경우랑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건물이나 건물 위에 있는 이 마네킹 같은 경우가 좀 선명하게 나와 있죠. 근데 이런 사진들은 이제 실루엣 기법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인물 사진과 건물들을 실루엣 처리를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물들을 보면은 바로 이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녁 늦게 사진 촬영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배경 하늘도 상당히 또 선명해진 듯한 모습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가지고 보셨던 원본 사진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렇게 작업하려고 하는 실루엣 사진 효과를 연출하고 싶은 사진을 불러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이제 이 카피 레이어를 만드는 작업을 배웠었는데 똑같은 레이어를 만드시려면 그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레이어 팔레트 하단에 있는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아이콘 위로 올려놓고 마우스에 손을 떼시면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바로 이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에 이미지 메뉴에 있는 어저스트먼트 메뉴 그리고 레벨스 이건 우리가 예전에 이미지 보정 작업을 할 때 톤 보정을 할 때 배웠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벨스 기능을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를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일단 이 건물과 그다음 마네킹 부분을 실루엣으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층 어두워지도록 강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톤을 좀 더 어둡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두운 톤 쪽에 있는 삼각형 슬라이더를 어두운 톤을 더 끌어당기시면 화면과 같이 어두운 톤들이 전반적으로 어두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랫부분에 그 어두운 톤을 위쪽으로 올려서 밝은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들 때 그럴 때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톤 슬라이더하고 그리고 어두운 톤 슬라이더의 간격을 이렇게 좁혀줌으로써 이렇게 어두운 톤을 보정할 때 밝은 톤이 어둡게 됐던 것들을 좀 약간 상쇄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OK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과 같이 일단은 실루엣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의 톤들이 훨씬 더 강하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일단 실루엣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 이미지를 정확하게 정교하게 선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선택 툴 두 가지를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올가미 툴과 그다음에 마술 봉투를 이용해서 정교한 선택 작업을 하게 될 텐데, 마술 봉투를 활용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늘 부분을 보시면 이 하늘 이미지가 상당히 좀 이렇게 색깔이 많지는 않고 단순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올가미 툴로 이 건물을 러프하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술 봉투, 매직 원드 툴을 이용해서 하늘에 있는 하늘 부분의 색깔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네. 건물만 정확하게 선택하는 작업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툴박스에서 일단 올가미 툴을, 라소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때도 역시 중요한 것은 이 페더 옵션을 반드시 0픽셀로 설정을 해둬야 된다는 거죠. 정교하게 선택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안티 알리아스도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 마우스 포인터를 작업 도큐먼트 위로 이동을 해서 자, 건물 주변을 따라가시면서 너무 정확하게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러프하게 선택을 해가시면서 쭉 처음 위치로 다시 돌아오시면 자, 마우스에 손을 떼볼까요? 자, 그럼 이런 모양으로 건물과 마네킹이 포함된 상태의 러프한 선택 영역이 지정된 걸 볼 수가 있죠. 네, 지금은 이제 올가미 툴로 해봤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늘은 빼야 되니까 이 마술 봉투를 선택을 하시고, 이때 또 중요한 것은 이 톨러런스와 그 다음에 컨티규어스라고 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톨러런스 옵션에서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계치 허용치를 설정을 하는 거니까 내가 어느 범위까지 색상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값을 높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낮춰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티규어스 같은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색상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하늘 부분에 인접한 색상만을 선택해주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컨티규어스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선택 영역을 뺄 때는 예전에 배웠다시피 키보드에 있는 Alt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툴 하단에 보면은 마이너스 표시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빼야 되는 하늘 부분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네, 하늘 부분을 빼주시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자연스럽게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이 선택 영역을 지정할 때 일일이 하나하나 지정하는 그 퀵 마스크 모드에서도 선택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예. 지금처럼 이제 올가미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또 마술 봉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속도를 볼 때는 이 올가미와 마술 봉이 훨씬 빠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더 정교할 땐 퀵 마스크 모드도 괜찮죠. 그렇죠. 이제 정교하고 세밀하게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빼야 되는 부분이 단순할 경우에는, 색깔이 단순할 경우에는 마술 봉투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빠르죠. 하지만 색깔이 많이 분포하고 복잡하게 있을 경우에는 마술 봉투로 뺀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퀵 마스크 모드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색이 같은 색 톤이기 때문에 마술 봉투가 정말 유리한 거고, 퀵 마스크 모드는 만일 하늘이 예를 들면 무지개라든지 예. 색깔이 좀 다채롭다면은 그럴 때는 퀵 마스크 모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군요. 예.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해야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이 됐어요. 이 선택됐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선택한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하고 하늘색은 조금 더 밝게 하고 그렇게 효과를 주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건물과 마네킹을 정확하게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 선택한 부분을 복제해서 새 레이어로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선택한 부분을 복제해서 새 레이어로 만들 때는 컨트롤 C를 눌러서 컨트롤 V를 눌러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빠르게 작업하는 방법이 있죠. 레이어 메뉴에 가보시면, 뉴 메뉴에 가보시면 레이어 비아 카피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컨트롤 J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택 영역 이미지를 복사해서 새 레이어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여기 레이어 비아 카피 메뉴이기 때문에 이 컨트롤 J를 누르시거나 이 메뉴를 눌러보시면 자, 지금과 같이 선택 영역은 사라졌지만 새 레이어 1이 하나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아마 이걸 보시면서 포토샵 조금 사용하신 분들도 그래? 이렇게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왜 보통 보면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습관적으로 복사 그다음 붙여넣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컨트롤 J로 컨트롤 C, 컨트롤 V의 그 연속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어에 우리가 배웠던 기능. 예전에 이미지 보정 작업, 톤 보정 작업을 할 때 밝게 하고 그 다음 명도 대비차를 설정했던 기능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메뉴로 가신 다음에 어저스트먼트 메뉴에서 여기에서 이제 명도 대비차를 설정할 때는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을 했었죠. 자, 이 메뉴를 이용해서 밝기를 제가 한층 더 어둡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도큐먼트의 이미지가 어두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적당한 어둡기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OK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했으면 이제 이 레이어 1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에 있는 이 두 개의 겹쳐져 있는 픽셀들을 또 자연스러운 합성 효과를 지금 연출을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스크린 블렌딩 모드 기억하시죠? 네. 저번 시간에 스크린 블렌딩 모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멀티플라이로 설정을 하니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층 더 두 개의 레이어 겹쳐져 있는 부분 중에서 어두운 픽셀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이런 효과가 연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이어를 여러 개 겹치면서 또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에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걸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저렇게 줄 수도 있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역시 많이 해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죠. 일단 그 블렌딩 모드의 의미들에 대해서 좀 일단 잘 이해를 하시고요. 어떤 것들을 쓰면 어떤 픽셀들이 강조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써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밝은 픽셀을 강조하다든지 어두운 픽셀을 강조한다든지 또는 컬러 이미지를 흑백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등등의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레이어 블렌딩 모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하늘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예. 일단 여기에서 이 이미지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지가 너무 좀 어두우니까요. 약간 오퍼서티를 잠깐만 조절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하늘 이미지를 이제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현재 있는 하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하늘 색깔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좀 뿌옇게 나온, 이렇게 좀 약간 대기 오염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효과가 연출이 됐는데, 요거를 이제 포토샵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연출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제 몇 가지 개념이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될 텐데요. 하늘만 정확하게 선택하는 작업을 이제 지금부터 하게 될 텐데, 지금 다시 이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선택 영역을 처음부터 다시 지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이 레이어 1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레이어 1을 보면 지금 건물과 이 마네킹 이미지가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포토샵을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처음 써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때 어떤 특정 레이어 안에 이미지가 있을 때 투명 픽셀 영역과 이미지 픽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럴 경우에 투명 픽셀을 제외한 이미지 픽셀 부분만 바로 한 번에 선택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레이어를 딸깍 클릭하시면 바로 그 레이어 안에 있는 투명 픽셀을 제외한 나머지 이미지 픽셀을 한꺼번에 바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1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손등에 보면은 점선 모양의 사각형 영역이 표시가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딸깍 클릭하면 자, 이 레이어 안에 있는 이미지 픽셀 영역이 선택 영역으로 지정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안 하고 그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동하면 왜 고기 부분 선택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군요. 이건 정말 알아야지만 모든 작업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예. 좋은 정보였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건물을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늘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제외한 나머지 하늘이 선택되게 해야 되니까 선택 영역을 반전, 뒤집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뒤집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I라고 하는 셀렉트 메뉴에 있는 인버스 메뉴하고 똑같은 기능, 단축키죠.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면 이렇게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하늘 부분의 영역이 될 지금 투명한 부분이 선택된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할 점. 여기서 레이어 1에 지금 투명한 부분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늘이 선택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를 선택을 해야지만 이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에 있는 하늘 부분이 선택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에 있는 하늘 부분을 제대로 선택을 했으면 여기에서 이제 하늘 색깔을 좀 더 파랗게 좀 생생하게 바꿔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역시 그러면 이것도 배운 기능인데요. 이미지 메뉴에 가보시면 어저스트먼트 메뉴에 자 여기에 컬러 밸런스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있죠. 컨트롤 B를 누르셔도 되고요. 자, 그럼 컬러 밸런스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항상 톤 밸런스는 미드톤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리저블 루머너시티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늘색을 좀 더 강조해서 보정을 할 거기 때문에 옐로우 블루에 있는 이 슬라이더를 제가 오른쪽 블루 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색이 훨씬 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 레드 채널에 있는 이 사이언 쪽으로 슬라이더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하늘색들이 강조가 돼서 보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파란색을 좀 더 강조를 시켜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실루엣 사진, 지금 이제 파란색 하늘의 그 역광 사진을 보였는데 마치 그 노을이 낀 듯한 그런 효과들도 뭐 쉽게 뭐 색을 칠한다든지 아니면 컬러 밸런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겠군요. 원하시는 색깔을 더 추가하시거나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되면 지금 파란 하늘이지만 노을이 낀 하늘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루엣 사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실루엣의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역광 사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광 사진이란 어떤 겁니까? 이 뒤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인물이나 아니면 피사체가 까맣게 나오는 그러한 사진을 말하죠. 그 역광 사진, 피사체를 조금 더 밝게 해서 잘못 찍힌 사진을 제대로 되게 보정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역광 사진, 어떤 사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비포 애프터로 한번 볼까요? 예. 역광 사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뒤에 있을 때 어떤 건물을 찍거나 사람을 찍거나 이랬을 때 사람이 까맣게 나오거나 건물이 까맣게 나온 사진이죠. 그 사진을 이제 보정하는 기법을 알아볼 텐데, 먼저 비포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하늘은 제대로 나왔는데 건물, 그러니까 하늘 쪽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물에 있는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까맣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이제 보정을 해야 되는 경우 특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런 사진들을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효과로 연출을 해본 거죠. 자, 지금 보면요, 여러분께서, 야, 이게 저렇게 밝아질 수가 있는가 생각이 되는데, 역시 포토샵을 이용하게 되면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아까 원본 사진을 제대로 잘 눈여겨보신 분들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건물도 환해졌지만, 하늘도 좀 더 생생한 파란색으로 보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들, 그런 기법들을 잘 이제 익히셔야 되겠는데, 자, 원본 사진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원본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볼 텐데, 자,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역광 사진을 보정을 하실 때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기능 하나가 바로 이제 보정 레이어를 이용해서 톤 같은 것들을 보정하는 방법들을 배웠었잖아요. 그 중에 여기에 이제 레벨스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중간 톤과 밝은 톤 사이를 넓혀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미지가, 건물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밝아지긴 하지만,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늘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정 레이어를 이용하면 전체 이미지에 한꺼번에 적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하는 부분만 따로 선택해서 작업하는 그런 기법을 좀 익히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건물 이미지만 따로 선택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하늘 이미지는 하늘 이미지대로 파란색을 더 강조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화면의 그 사진의 전체의 밝기를 보정할 때는 보정 레이어를 이용하는 것, 혹은 뭐 레벨의 어떤 그 메뉴에 있는 레벨 값을 이용하면 좋은데, 내가 원하는 부분만 할 때는 선택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메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 마술봉 툴과 그 다음에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이 건물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가미 툴, 라sso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피더 옵션이 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이제 마우스를 쭉 드래그해서 이 건물 이미지를 이렇게 러프하게, 정확하게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쭉 따라가시면서, 테두리 부분을 따라가시면서 선택을 해주시고, 처음 위치로 돌아오신 다음에 마우스에 손을 떼시면 이와 같이 건물만 러프하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마술봉 툴을 이용해서 남은 하늘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마술봉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톨러런스와 그 다음에 컨티규어스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자, 이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필요 없는 하늘 부분들을 클릭해 가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퀵마스크 모드보다는 제가 좀 시간이 좀 빠를 것 같아서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필요 없는 하늘 부분들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일단 건물만 빼보겠습니다. 건물에서 필요 없는 하늘만 빼주고요. 이런 부분도 더 빼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이 선택 영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으면, 이제 여기에서 이 건물에 있는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지정한 상태를 일단 저장을 해두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선택 영역을 저장했다가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셀렉트 메뉴에 보시면 이 Save Selection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Save Selection 메뉴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지금 뉴라고 네임 항목에 보시면 이 선택 영역의 이름을 지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선 제가 박물관이라고 한번 이름을 쳐보겠습니다. 박물관이라고 쳐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저장해 놓은 선택 영역을 불러와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일단 선택 영역이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건물만 지금 보정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그 이미지 메뉴에 있는 어저스트먼트 메뉴나 레벨스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현재 선택 영역에 있는 이미지의 정보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톤이 전체가 다 왼쪽으로 다 네.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두운 거죠. 그래서 먼저 일단 이 밝은 톤 슬라이더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톤이 시작되는 위치 쪽으로 끌어다 놓고요. 그리고 밑에 작업 도큐멘트를 확인을 해보시면 한층 더 많이 이미지가 밝아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중간 톤과 밝은 톤 사이의 거리를 더 넓혀주면 이렇게 아예 보이지 않던 어두운 부분까지 밝아진 걸 볼 수가 있죠. 네, 아마 이 건물의 중앙 입구를 여러분께서도 보시면서 야, 이거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이 역광 사진, 눈으로 봤을 때는 캄캄해서 잘 보이지 않던 사진이 간단하게 이 레벨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줘봤는데요. 자, 세이브 셀렉션을 해놨다는 이야기는 이제 남은 하늘 부분을 편집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하늘 부분을 편집하기 위한 건데요. 자,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지금 건물 이미지를 제가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 테두리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두리와 하늘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부드럽지가 못한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에 있는 블러 툴, 예전에도 얼굴 피부 톤을 부드럽게 할 때 사용했던 툴이죠. 블러 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브러쉬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줄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강도 같은 것들도 원하시는 강도로 조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부분을 살짝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테두리 부분들이 훨씬 더 부드럽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 부분들을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시면 이미지를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영역 지정에 있어서 꺼끌꺼끌해졌던 것을 이렇게 이제 블러 툴을 이용해서 쉽게 또 조절할 수가 있군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건물과 건물 테두리 부분을 보정을 했는데, 이제 하늘 부분을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 부분을 보정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하늘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려면 힘드니까, 아까 저장해 두었던 선택 영역을 불러온 다음에 선택 영역을 반전시켜버리면 하늘이 선택되는 거죠. 그래서 셀렉트 메뉴에 가보시면, 이번에는 로드 셀렉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네요. 눌러보시면, 자, 아까 저장해 두었던 이 선택 영역이 건물이나 박물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박물관을 아까 저장을 해두었으니까 선택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오퍼레이션의 뉴 셀렉션으로 되어 있죠. 자, OK 눌러보시면 선택 영역이 바로 또 불려져 오죠. 네.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을 뒤집어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게 되면 하늘만 선택이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 메뉴에 있는 어저스트먼트 메뉴, 그리고 컬러 밸런스 메뉴를 이용해서 자, 파란 색깔을 좀 더 강조를 하고요. 사이언을 좀 더 강조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하늘이 훨씬 더 밝아지고 하늘 색깔이 더 훨씬 보기 좋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역광 사진 때문에 어두웠던 사진을 간단하게 또 포토샵을 이용해서 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레벨을 이용한다면 실루엣 사진, 역광 사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오늘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낮이 그 눈부심으로 아름다움을 뽐낸다면 밤은 은은한 빛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낮이 무한대의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면 밤은 한정된 빛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수줍고도 화려한 밤의 풍경들, 그래서 더 신비로운 야경들을 디카에 담아보자. 야경 사진 중에서 가장 많이 촬영하는 것이 바로 한강다리입니다. 왜 야경 중에 한강다리가 이렇게 많을까요? 그건 아마도 아름다운 빛들이 많고요. 또한 그 빛들이 굉장히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아마도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 다리들을 그냥 촬영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자신만의 그런 노하우 그리고 그 느낌들을 가지고 촬영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한강다리 사진은 그 프레임 안에서 3분의 2 또는 3분의 1 정도를 한강 다리와 함께 그 아름다운 불빛이 비춰지는, 강물에 비춰지는 그런 반영들을 함께 담는 것입니다. 그런 강물을 담을 때는 또 화이트 밸런스 조정 또한 필요한데요. 화이트 밸런스 조정에서 특히나 우리 한강 다리나 우리나라의 그 네온등 같은 경우엔 붉은 불빛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 불빛을 줄여주기 위해서 색 온도가 약간 파란색으로 치우친 그런 형광등 모드 또는 텅스텐 모드를 활용하시면 좀 더 아름다운 빛깔을 담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야경 촬영은 아무래도 낮 촬영보다 초점 조절이나 노출 조절이 어려워 많은 연구와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촬영에 다리는 매우 좋은 피사체. 원근감 표현에도 적합하고 특히 조명이 설치된 다리는 물 위에 반사된 조명으로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소재는 풍부하다. 거리의 네온사인, 가로등 불빛, 또 빛의 궤적까지 모두 야경에서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소재다. 멋진 야경에 사람이 빠질 리 없다. 야경과 인물을 같이 살리는 방법. 예, 방금 이 촬영은 바로 슬로우 싱크 모드를 이용한 야경에서의 인물 촬영입니다. 야경에서 인물 촬영 그게 뭐지 하실 텐데요. 흔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보통 광량이 부족한 밤이나 또는 그런 굉장히 빛이 많고 아름다운 빛이 많은 그런 카페에서 인물 촬영을 보통 해보셨을 텐데요. 뒤에 배경이 너무 아름다운데 인물만 촬영을 하자니 프레쉬로 인물만 밝아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이 슬로우 싱크 기능입니다. 슬로우 싱크 과연 어떤 기능인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인물은 있고 배경까지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인물에다가 프레쉬를 주고 또한 배경 또한 그만큼 셔터 스피드 값을 줘서 한 1초, 2초를 줘서 사진에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경과 그 인물이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인물에게 슬로우 싱크 기능이 이런 거다라고 꼭 설명을 해주시고 프레쉬가 터진 후에도 한 1, 2초간 그 자세를 유지하고 멈춰있는 게 정석입니다. 야경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셔터 스피드와 노출과의 그런 관계들의 조합을 잘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 조합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생각에 우리 촬영 방법의 그런 이론과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기도 마련인데요. 그런 것들을 바로 상반 측불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노출과 셔터 스피드의 그 조합들이 깨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야경에서의 그 빛이 아주 밝고 또는 아주 어두움에 따라서 제대로 인식 못하는 그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 측불계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디카의 LCD로 그 결과물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필름 카메라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그 상반 측불계 현상을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LCD로 미리 확인하면서 그런 오류 현상들을 쉽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속에서 아름다운 빛들을 찾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담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일 것이다. 하지만 찍고 싶다는 인간의 의지 앞에서 디카라고 과연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을까? 골목의 자그마한 가로등,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빛들도 주시하자. 밤은 빛의 작품이니까. 야경사진. 우리가 사진 촬영법에 있어서 야경사진은 셔터 스피드와 노출과의 그런 조합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상 LCD로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촬영으로 그런 노하우들, 자신만의 그런 촬영 노하우들을 축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무거운 삼각대를 들고 이런 야밤에 나온다는 게 좀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삼각대를 준비한다는 것, 아름다운 야경사진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야경을 찍을 때, 특히 야경에서 인물을 찍을 때 이 슬로우 싱크 기능을 이용한다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어지간한 카메라엔 그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사용 설명서를 꼭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강으로 저녁에 바로 운동을 많이 나가는데요. 네. 그 야경에 참 멋진 다리를 찍고 싶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걸 이용을 해서 디카 들고 달려가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께서도 적극 활용해 보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수 아시죠? 저희 홈페이지에 많은 접속하셔서 많은 또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 예고해 주시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생활에 좀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증명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